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건데 지금 오늘 현장 그림 보면은 저게 이제 이른바 이제 기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뻗치기라고 항상 24시간 저 앞에 기자들이 상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소환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알게 되고 그게 언론 보도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달력까지 이제 보면서 언제 소환이 될 거냐라고 점쳐보고 있어요, 기자들이. 일단 내일하고 모레가 유력하지 않겠냐고들 하더라고요. 예, 10월 7일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중앙지검하고 고검의 국정감사가 들어가는 날은 소환이 어려워요. 그렇겠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조범동 씨가 구속 기소되는 또 기한이 이번 주에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공범이 기소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10월 1일, 2일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수사기법상 원래 부부가 공범인 것 같거나 그 부부인 경우에는 동시 소환 조사를 해야 돼요.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동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10월 1일 뭐 이런 날은 아마 대정부 질의에 있어서 사회 분야 질의니까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야당 의원들은 이 정경심 교수 내용, 수사 내용 갖고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슷한 날 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날 하면 검찰도 효율적이고 야당,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공개 발언을 해서 기록에 남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소환 조사 받으면 검찰에 기록이 남고 그 뒤에 말을 바꾸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1일, 2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김태정 옛날 법무부 장관, 박이태 전 법무부 장관, 김태정 장관은 배우자가 부인이 온노비 의혹, 박이태 전 장관은 자녀 편법 입학 의혹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장관 취임 15일, 10일 만에 사퇴했어요.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이 수사받기 시작하니까 검찰총장 사퇴했어요.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이 침대째로 와서 수사받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뭐 여간 나빠서는 소환 조사는 받을 거예요. 과거에 그 시절이 언젠데 침대째 와서 조사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인권 수사를 하면서 휴식 시간 다 보장하고 야간 수사는 동의 받을 거고 변호인 입회할 거고 모든 규칙을 지키겠지만 아마 과거에 그런 결기들이 있었고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늘어지거나 마냥 이걸 봐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은 소환 시점을 뭔가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는 경제 분야였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별 내용은 없었고요. 여야가 좀 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대정부 질문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조국 장관을 두고요. 오늘도 정치권 여야가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되겠죠, 앞으로도. 최성해 총장 얘기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이원희 변호사님. 글쎄요. 처음에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난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최성해 총장을 두고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글쎄 학력을 위조할 수 있느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결국은 이제 본인이 취득했다고 했던 석사, 박사 그리고 심지어 학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것이 위조된 위조 학력이 아니냐. 사실은 본인이 어떤 교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은 이제 본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에 더 안 좋아져서 사실상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 부분도 그 굉장히 어떤 의혹성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과 어떤 부분에서 서로
좀 통모를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한 것 아니냐.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수사가 일정 부분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어떤 부수적인 지엽적인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법적 이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성해 총장이 사실 그동안 자신의 어떤 학력을 속인 게 사실이었다면 예. 교육적 양심을 걸고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예컨대 보수 야당과의 어떤 그런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현재 여당이 그 부분은 예. 뭐 일정 부분 조사를 한다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과 사전에 접촉을 했느냐 여부인데 측근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실 거는 음성 대역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론하고도 충분하게 접촉하고 터주기 전에 이게 이미 8월 26일 날 김새가 총장님이 이미 학교 재단 이사회를 열었다고 정경심 교수 때문에 8월 달에 8월 21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갈 거냐. 갈림길에 서 있었다.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자한당에 놔두겠어요. 27일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하고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서울에서 다 만났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서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났다. 그 이후에 폭로가 진행이 됐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김병민 교수. 글쎄 일단 이 측근이라는 분의 진술의 신빙성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실명이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누구든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여기에 대한 최성해 총장의 사실은 이 메시지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 이슈가 동양대 이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커지게 되면서 대중의 여론들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 그 직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를 하게 되고 또 김두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전화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성해 총장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가까웠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로 최성해 총장과는 꽤나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얘기했던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줄게라면서 이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최성해 총장이 밝혔던 내용의 진실과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되면 학교가 큰일 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양대학교가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만약에 사건에 대한 진실이 표창장을 위조한 것인데 위조하지 않은 것으로 동양대학교가 꾸며내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입게 되는 타격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의 말이 진실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말이 진실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 중간적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최성해 총장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